이번 영상은 간단히 애플 종목을 예를 들어 왜 유난히 이 종목이 더 빠지는 것인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애플로 드는 것이지만 테슬라 등의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추론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우선 애플을 보면 지난 1월 27일경에 145불까지 찍고 주가가 쉼없이 내려와서 어젯밤, 즉 한국 시각으로 3월 9일 새벽에 116.36불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연초에 52주 신고가를 기준으로 보면 20%의 하락입니다.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왜 애플이 이렇게 유독 하락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궁금했습니다. 2월부터 어젯밤까지 지속적으로 물타기로 소량씩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적 면에서 보면 애플은 지난 분기에 무려 111.4빌리언 달러 매출을 기록하였고, 이 실적은 전년도 동기 기준으로 무려 21% 성장을 한 수치이고,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보다도 8빌리언 달러 더 높은 서프라이즈 수치였습니다. 순이익 역시 28.8빌리언 US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나 성장한 기록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7일경부터 현재까지 20% 주가가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령 지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 실제로 애플이 유난히 많이 빠졌습니다. 시총이 매우 큰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과 비교해보면 애플이 한 달 동안 추가로 8.94%가 더 빠질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4.03% 빠지고 알파벳은 3% 빠지고 아마존은 6.17% 빠졌기 때문에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관련 기사들을 찾다 보니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들을 참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입니다. 지금 애플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해도 지난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애플이 61.04% 올랐을 때 아마존과 구글은 55%가량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0.74%가량 올랐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은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을 논외로 하고 매출과 이익 성장률을 보면 애플에 비해 2020년에 성장을 훨씬 더 크게 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속도는 애플이 더 컸기에, 이에 대한 시장에서 보는 견해는 실적의 상승 속도에 비해 주가의 상승 속도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보다 실적의 상승 속도가 더 컸던 아마존이나 구글에 비해서도 애플의 주가가 더 상승을 한 면을 지금 차트를 보니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이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에 비해 왜 애플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나를 설명합니다. 방금 전 보신 차트를 이렇게 맵으로 끌어와서 보면 뭐 같은 값이긴 한데 정말 애플이 좀 과하게 오른 감은 있긴 합니다. 애플의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작년 8월 18일에 애플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릴 때 언급을 드렸는데, 그 당시 올렸던 영상의 자료를 다시 좀 인용하면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Visualized Analytics에서 데이터를 자주 업데이트하진 않지만 작년 9월 1일 자료를 보면 애플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얼마나 높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기간 동안 연 평균 수익률이 33.7%였는데 작년 그 수치가 157.6%까지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역대급 고평가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의 지난 10년간의 차트 추세선을 봐도 현재 시가총액이 평균선에서 얼마나 위로 벗어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히 참조할 만한 자료입니다.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작년 상반기부터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새벽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장 마감하기 직전에 애플을 추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이 매우 부담되는 영역이라는 걸 작년에도 명확히 알았고, 그러고도 주가가 계속 올랐지만 그럼에도 추매를 한 이유는 이런 논리로는 매수 타이밍을 영원히 못 잡기 때문에 불타기가 되었든 물타기가 되었든 그냥 계속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자 첫 번째 원인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 우량주들보다 더 크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애플의 단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입니다. CEO인 팀 쿡과 CFO인 루카 마이스트리는 지난 1월 말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당연히 이런저런 좋은 얘기도 했고, 아이폰 12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 매출과 아이패드와 맥 제품군의 매출 등 모든 사업 부문이 전반적으로 모두 큰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염려를 시장에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지난해부터 계속 실적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항상 어닝 발표 자료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해서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점이 투자자들의 연면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까지 성장성과 실적 모두 매우 나이스하게 나왔지만 그래서 올해는 어떻고 내년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애플의 성장을 획기적으로 이끌 새로운 제품군들에 대한 발표인데 아직 이와 관련되어서 애플은 침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크게는 애플의 스마트 글래스, 즉 버추얼 리얼리티 기어 관련 제품군이 있을 테고 제가 따로 영상으로도 다루었던 애플카 관련 사업을 크게 두 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애플카는 제가 그 영상에서 제가 알아낼 수 있었던 거의 모든 정보를 담았으므로 논의로 하고 다만 애플카가 출시된다 해도 앞으로 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스마트 글래스 역시 1, 2년 내에 출시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플이 하드웨어가 넘사벽이라 제품들이 히트를 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완성도가 넘사벽이라 히트를 치는 겁니다. 아이폰 이전에도 삼성에서도 허접하게나마 스마트폰을 만들었었고 PDA 폰이란 것도 있었지만 아이폰이 나오면서 정말로 스마트폰다운 스마트폰이 나왔고 에어팟 이전에도 훌륭한 블루투스 음향기기들이 있었지만 간편성, 호환성, 휴대성 면에서 제품의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에어팟이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글래스를 보면 아직 현재 하드웨어 기술로는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오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어차피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상승으로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장이 본격화된 이 마당에서 하락론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 시장에서 최근 애플 주가의 하락의 원인들 중에 대표적인 원인들을 이 두 개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간단히 왜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최근에 유독 많이 했는지 어느 정도 설명드렸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2월과 3월의 하락장에 지금 따져보니 총 43주를 매수했는데 매수 원가로는 대략 600만원 정도의 금액이니 뭐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은 액수를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130불 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120불 대 매수를 하고 오늘 새벽에는 116.5불로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추가로 더 떨어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가능성이 역시 매우 크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저점 타이밍 잡고 매수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그 돈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매수 타이밍 잡으려고 하면 결국 매수를 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수익률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고 2, 3년 내에 1000주를 모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애플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도 역사적으로 여러 번 난 종목이지만 언제나 그랬듯 아무리 고점에 물리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이 종목은 수익이 난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족보에 없는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함부로 절대 얘기하지 않지만 애플의 실적은 언제나 늘 성장을 하고 기업 자체도 늘 성장을 하고 애플을 따라잡을 만한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편협한 경험에 의한 성급한 일반화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언젠가 다시 아이폰으로 넘어오는 것이 부담 없지만 한번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가면 다시 안드로이드 폰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이폰 및 맥 제품들과 관련 서비스 사업들의 매출 성장과 높은 순이익률을 유지하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애플 주가가 계속 빠져서 많은 분들이 상심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풀어본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의 애플의 주가는 1년 내에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다시 돌아올 가격일 수도 있지만 3년 후에 현재 주가를 지켜본다면 현재 주가는 3년 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하락장의 미실현 손실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셨으면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주식 투자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해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